안녕하십니까. 충북 도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충북도가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지역 정치권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관련 소부장 기업이 밀집한 반도체 거점이라는 장점을 산업부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집중적으로 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소부장 실증지원센터와 탄소저감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호강 참여협력 포럼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호강 참여협력 포럼에서는 미호강 통합 물관리 지원 조례에 대한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주제로 공동 논의를 제안했으며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이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는 기재부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도는 청주시와 전문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당위성 확보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청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대학생 도시농부 지원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대학생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학생 도시농부 지원단은 도시농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관광지 관람 등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대학생과 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충북을 찾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비 후불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6월 중순 기준 신청자가 260명을 넘으면서 도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대상 질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와 SK임업이 경제성 있는 산림 경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북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산림 협력 사업 발굴과 이행, 산림 녹지 공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형 산림 경영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SK임업은 기술, 경영,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송철도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이후 충북도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충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관계기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충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개와 방향, 추진 여건 등을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주도할 주민참여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호종 행정부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외에 현재 충북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의료비 후불제, 충북형 도시농부 등의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도민 중심의 청렴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3년 실천 의제로 공공분야 갑질 개선 노력 강화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렴 충북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충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고등교육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대학 간 통합과 공유대학의 활성화 등이 지역 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준 청주대학교 기획처장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의 지방사립대 소외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과 대학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지역 연구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북 지역에 연구 조직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연구조직 설립 자문 지원과 전문 연구 사업자 B&R&D 지원 총 2개 분야로 시행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중소기업의 전문위원을 매칭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충북도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최근 북한 정세 보고와 현 안보 상황에 대한 기관별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별 조치사항과 대응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어떠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방위적 통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보존료 및 세균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중 보존료가 사용될 수 있는 빵류와 면류 등 총 228건과 장기보존식품 122건을 검사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 얼음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식품에 사용되는 보존료는 국제적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돼 현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도내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름철에도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조사한 결과 라임병과 재규열, 홍반열을 유발하는 병원체 3건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도내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연구원은 병원체가 검출된 지점 관할보건소에 결과를 전달했으며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병원체를 가진 진드기가 발견된 만큼 잘 정비되지 않은 산책로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기를 당부드리며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K가 항공기 2호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항공기 도입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한 대로 국내선만 운항하다 국제선 운항에 필요한 2호기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어로K는 일본 오사카 노선을 7월 6일부터 주 14회 운항하고 연말까지 항공기 4대를 추가로 도입해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항공기 도입 및 노선 확대 시 올해 총 7개국 16개 국제 노선이 운항되고 이는 개항 이후 최다 노선과 최다 이용객을 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문화 소식입니다. 7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바리톤 박영진의 렉처 콘서트 가곡교실이 열립니다. 성악의 호흡과 발성으로 아름다운 가곡을 불러보는 가곡교실은 매주 월요일 11시에 문을 열며 기초호흡법부터 이탈리아 칸초네를 직접 배워 불러보는 시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리톤 박영진의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와 감미로운 노래가 어우러지는 렉처 콘서트 가곡교실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주에 위치한 우민아트센터에서는 여성 작가 5인의 작품전 스미다 머무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의 제목인 스미다 머무는은 동양화의 대표 재료인 한지의 안료가 흡수되다가
곧 특유의 이미지와 빛깔, 형태가 남게 되는 모습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빛과 그림자, 바람이 머물던 시간을 그려내는 박윤지 작가, 그림자의 풍경과 경계의 풍경을 담아내는 이성경 작가 등 다양한 개성이 넘치는 5명의 작가가 표현하는 아름다운 그림의 세계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 도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고 했어요. 충북에 아이가 태어나면 충청북도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출생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육아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 또한 전부 악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에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건강과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거에는 건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몸이 건강하고 또 체력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요. 지금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또 이 시기에 또 정체성을 형성하고 형성해가면서 또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일인데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못 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마음건강증진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인지 조금 더 알려주세요. 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자살률 감소와 그리고 자살 위기 관리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관심군 학생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 케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그런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시도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원인이 단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2022년도 그 자살 예방 백서 통계 자료로 따르면 청소년의 자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가정 불화로 나왔고요. 두 번째 질병 그리고 성적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 원인은 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표현, 분노 해소 순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살 시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심리적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질병이나 학업 그리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과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상청에서는요, 위험한 기상 상황에 대해서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잖아요. 그런데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도 자살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살 위기 경보는 자살 발생 위험 기간 그리고 이제 자살 전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발령을 내는데 예방,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그 관할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위기 단계 지정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세분화해서 발령을 내고 그 학교나 기관에서는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위기 학생, 이런 위험 학생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을 좀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은 뭐 관심군이다, 위험군이다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왔을 때 내가 좀 불안해요, 우울해요 했을 때 그 정도가 좀 주변 사람들, 뭐 상담 교사라던가 아니면 뭐 전문가가 봤을 때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여겨지면 보통은 관심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친구는 조금 더 심각하구나, 자해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뭐 자살 생각이나 뭐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연계해 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의 위험도나 심각성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가 다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결과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관리군, 그리고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학생들은 전부 연계 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 동의하에 2차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라든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위험한 고위기 학생,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나 병의원에 바로 의뢰를 해서 심층 상담을 받고 치료 연계 지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청소년들은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오프라인인 소속 학교나 위센터에서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거나 자살위험 학생이 대상입니다. 의뢰가 되면 상담 일정 확인하고 보호자하고 함께 동반해서 상담이 진행됩니다. 네, 두 번째 온라인 신청은 대상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이고 직접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센터 내 상담이나 치료 외에도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도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예,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자살 징후를 적기에 발견한다든가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정신건강 전문성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한 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역별로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기관, 인프라 차이가 너무 커서 정신건강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줄까? 하고 걱정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센터에 계시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고 또 혹시 자살 시도라든지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좀 안타까운 경험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례, 아니면 보람됐던 경험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울하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이 아주 높았던 학생, 또 직접 시도까지 했던 한 적이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 병행하면서 저희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매주 2년 정도를 상담 진행하는 과정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진되고 또 자살 충동이 낮아지면서 지금 잘 적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예를 들자면 가정이 환경이 매우 불안정했던, 그래서 몹시 그 우울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학업 성취도도 매우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서 의뢰되었었습니다. 네, 상담 진행하고 또 비관적인 태도 좀 지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심리적인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 공동체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직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나 어려워요 라고 호소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많이 당황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거를 충분히 좀 보듬어 주지 못하고 다른 학생과는 다르다라고 좀 낙인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열심히 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얘네들이 진짜 지금 힘들구나. 근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이 교육 공동체가 모두 마음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는 또 다양한 교육이나 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 지킴이가 되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다양한 교직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연수, 그리고 교직원 생명 지킴이 연수, 그리고 자살 예방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정신건강 교육을 위한 그 정신건강 리터러시, 그리고 나일락 자해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교육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학생 정신건강 증진 토크 콘서트, 작은 콘서트라고 해서 전문의 톡앤톡 소규모 그룹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자녀 이해 마음 성장 학부모 공개 강좌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또 교직원과 또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또 마음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누구 하나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용기 내서 도움받고 함께 한다면 그 혼돈도 정리될 수가 있고 또 그 성장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늘 여러분 곁에는 저희 마음건강진진센터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음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텐데요.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청소년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 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충청북도에서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를 모집합니다. 도시농부는 일정 기간 농업 기초교육 후 농가에서 일하게 되며 단순 농촌 일손 돕기가 아닌 근로 개념으로 책임감을 갖고 농가를 돕게 됩니다. 우리 농가에 큰 힘이 되어줄 충북형 도시농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청주 시정 소식입니다. 풍수의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부 운영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입 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으로 청주시는 현재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풍수의 보험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동 중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연중 언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모텔,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와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입주 자격 기초조사를 거쳐 입주가 확정되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40만 원의 범위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 후 입주까지 기존 거주하는 곳에서 월세 체납, 재난재해, 경매 등의 강제 퇴거 위기가 발생할 시에는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에서 최장 6개월간 임시거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주택이나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 거주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주거복지센터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시민소통 플랫폼 청주톡톡이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청주톡톡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시민소통 채널을 일원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청주톡톡 누리집에는 청청광장, 민원신청, 사리모음, 민원정보광장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톡톡이 시민과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청주시에서는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다잡고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도전과 도전 플러스 두 개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먼저 도전 프로그램은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에 외부 연계 활동, 자율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250만 원의 참여 수당과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 담당관 또는 청주상공회의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도심에서도 캠핑 및 등산 등 야외 활동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약 20%의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병 시 환자의 조기 인지 및 적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 시 긴팔, 쿨토시 착용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여 진드기의 접촉을 피하며 진드기가 많이 있는 풀숲을 피하고 귀가 후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야외 활동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야외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7월 31일까지 4개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3,587명입니다. 조사 방법은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 항목은 건강 행태, 만성 질환, 유병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을 포함한 145개 문항으로 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등 지역사회 보건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청주시는 공원 이용객들의 더위를 덜어내고 시원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을 가동합니다. 운영하는 수경시설은 물놀이형 바닥분수 13개소와 계류시설 7개소, 벽천 6개소, 일반 분수 및 폭포 18개소 등으로 수경시설은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당 각 45분씩 운영하고 기온 상승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 무남 인공폭포와 운천폭포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반, 오후 1시에서 2시 반, 오후 3시에서 4시 반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만 운영합니다.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변 공원 및 녹지의 수경시설 보면서 잠시나마 더위 잊으시길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청주시의 대형 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됐습니다. 그간 청주시는 청주시 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한국체인 스토어협회와 함께 지역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서 의무 휴업일 변경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 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 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TV 청주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취업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일하고 싶죠. 비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은퇴했지만 부담되지 않을 만큼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충청북도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됐어요. 하루 4시간 나와 꼭 맞는 기업을 찾아 일자리를 제공해주니까 경제활동의 기회와 보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괴산 군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산군 칠성면 성산 별빛마을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 연계 협력사업인 2023년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돼 칠성면 40년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군은 칠성면 유런리 성산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약 242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 인프라가 연계된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임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 20호, 단독주택빌지 분양 15호 등 총 55호를 공급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등 성산 별빛마을에 거주함과 동시에 일자리에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약 40년 전 조성됐던 대규모 돼지 축사의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 오랫동안 악취로 고통받던 성산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군수는 현장평가와 최종평가까지 직접 발로 뛰며 우수한 입지 조건, 활성화된 공동체 등 당위성을 피력하며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괴산군이 지난 13일 산림청 주최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17회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해 산림을 통한 새로운 산촌시대의 산림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군은 산림 면적이 76%인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서 산림을 활용해 산촌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는 것을 당면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유림에 대해 지속가능 숲경영도시 지정을 받았으며 산림경영 규모화를 위해 매년 약 50억 원을 투입해 군유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에서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괴산 지방정원 조성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임업인, 괴산촌인들의 소통 역할을 위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을 위해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2개 마을이 선정돼 국비 약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은 올해 연풍면 금대마을, 사리면 송호마을 등 신규지구 2개 마을이 선정돼 기존 8개 마을과 함께 총 10개 마을에서 총 사업비 약 187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오는 2027년까지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 수리,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정비와 함께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괴산읍 중심지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먼저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괴산 허브센터는 총 사업비 약 98억 원을 투입해 서울이 267-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또한 괴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괴산문화복지 행정타운도 총 사업비 약 198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한 자갈자갈 공동체 센터는 주민 쉼터, 공유공간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 청년, 귀농 귀촌인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가들의 거점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한 괴산 아트센터, 전문 체육시설인 괴산 스포츠타운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월 간추린 소식입니다. 괴산군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22.5% 늘어난 약 6,9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회 추경 예산보다 약 545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군은 편성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군민 생활을 안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노상, 노회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확대하고 기존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합니다. 다만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에 대해서는 5대 불법 주정차와 기타 불법 주정차 구역을 24시간 단속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기존과 같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괴산군이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입니다.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청구서 양식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7월 괴산 군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 바다 이상의 가치로 충북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소통과 감동의 미래를 그리는 그 중심에 청남대가 있습니다. 대청호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호반도로. 역대 대통령들의 생생한 발자취를 간직한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 청남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2003년 4월, 그동안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청남대가 드디어 국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고 방문객들은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청남대는 평생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곳입니다. 푸른 기와가 상징하는 청와대처럼 푸른 기와를 사용한 청남대. 아늑하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83년부터 6분의 대통령이 실제 사용하던 본관. 대통령 전용 공간과 생활 물품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곳에서 청남대의 주인이 되어 대통령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건물을 60%로 축소한 미니 청와대.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살피며 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은 역사의 한 장면을 추억할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는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
메타세카이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시원해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음악 분수. 청남대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최근 문을 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당시 행정수반을 지낸 8분의 동상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기념관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 청사를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남다른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액자뷰를 선사하는 오각정. 국정 운영에 중대한 고비와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입니다. 정자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면 마치 섬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초가정. 대통령과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청남대와 대청호가 한눈에 보여 속이 탁 트이는 전망대. 내륙의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청남대 중심부에 위치해 대청호반, 환상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봉황의 탑. 모두 청남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물과 하늘과 숲,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청남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매해 한국관광 100선의 추천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봄에는 영춘제, 가을엔 국화축제. 계절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청남대. 다채롭고 이색적인 문화예술 공연은 생생한 감동과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해도 좋고 때로는 오롯이 갖는 혼자만의 시간마저도 특별한 것. 청남대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30여 년간 보존된 천혜의 자연경관. 여전히 신비로운 청남대는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며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신에 휴식과 재충전을 선사하던 청남대.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마음속 고향 같은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 테마 관광지 청남대는 대청호반을 따라 펼쳐지는 호수의 향연 속에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웰빙, 행복, 건강한 여행의 대명사. 웰리스 건강의 메카로 자리 잡을 청남대. 충북의 브랜드로 충북의 가치를 높여갈 것입니다.